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2차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상정된 법안은 많은 것 같은데 나온다는 것인지 나온다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궁금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1차 지원 정책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2차 지원에 대해서도 너무 다양한 법안이 들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민주공화 양당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기 원하는 상정된 법안과 또 논의를 깊게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추려서 소개해드리고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 5월에 통과된 히어로스 액트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3조 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확정되어 정부에서 지출해왔고 곧 모두 지출될 총 경제 지원 규모는 2조 8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 1조 6천억 달러는 이미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곧 지출될 예정입니다. There's only about 1.6 trillion of that money actually in the economy. So, over the next month, you're going to see over another $1 trillion pumped into the economy. That's going to have a big impact. We have the Fed program. We have Main Street, which is going to be now up and running. And we're prepared to go back to Congress for more money to support the American worker.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정안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상정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서 미리 가늠하실 수 있고 또 결정된 법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혜택에 지나친 기대는 경계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역시 각 가정에 배달되는 수표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지원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그리고 1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는데도 아직도 이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본인의 정보와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홀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끝까지 받지 못하실 경우 2000년 세금 보고에 텍스 크레딧 형태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2차 스티뮬러스 책이 1차와 똑같이 소득의 제한과 지원금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싱글의 경우 99,000달러까지, 부부 공동의 경우 198,000달러까지만 혜택이 있고 17세 미만 자녀에게 500달러씩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 가정에 배달되는 2차 스티뮬러스 책 지원금을 1차보다는 좀 더 확대할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의 성인에게 1200달러를 지급하고 자녀당 지급액을 1차 때 500달러에서 1000달러 또는 1200달러로 인상하고 자녀 수의 대상도 17세 미만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차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1차 지원금은 2018년과 2019년 소득세 신고를 기초로 소득의 제한을 두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악관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백악관의 선임 경제연구위원인 레리 커들러는 지난 24일 주류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2차 지원금이 진행된다면 1차와는 달리 실직을 했다든지 하는 정말 돈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기초로 생각해 본다면 1차 때처럼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7월 31일이면 끝나는 PUA, 즉 실직수당과 같은 형태의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차 지원금은 1차 때보다는 금액이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한 히어로스 액트는 3조 달러 규모의 지원입니다. 지금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죽었다고 표현하면서 이 법안이 상원에 통과될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정부의 채무가 역사상 가장 크고 향후 이 빚이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려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의 리더인 미치 매코넬은 1조 달러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2조 달러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 예산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2차 지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상원 하원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들 중에는 매 2주마다 $1,000씩 지급하는 안과 매월 $2,000씩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안, 그리고 각 가정에 최고 $6,000를 지급하자는 안 등 현재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1차 때 지급된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도 확대해서 소득세 신고의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하고 자격 기준의 범위도 넓히자는 것입니다. 현재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의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서 확실한 추가 지원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와 함께 이런 주장과 상정된 법안이 고려되어진다면 1차 때보다도 금액이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bunch of different ideas that we may need to do and another bill, and we want to take our time and make sure we're thoughtful. So whatever we do, it'll be much more targeted, much more focused on jobs, bringing back jobs, and making sure we take care of our kids. 여섯 번째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 의원 4명이 상정한 것으로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4,000를 지원하자는 법안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실업자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환불 가능한 텍스 크레딧을 통해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불 가능한 크레딧이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직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Return to Work 보너스라는 이름의 법안으로 실업 상태에서 정규 업무로 복귀할 경우 한 주에 $600씩 2번 또는 한 번에 $1,200를 7월 31일까지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상정한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7월 31일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기간은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복직 보너스 상정안과 교육 보너스 상정안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직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또는 약간 조정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8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Travel Tax Credit입니다. 이 Explore America Travel Tax Credit은 미국 내 여행에서 발생되는 호텔비, 항공비, 레스토랑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50%를 최고 $4,000까지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경비는 집을 떠나 $50 이상 지출한 모든 여행 경비가 포함되고 이것은 비단 앞서 말씀드렸던 호텔비라든지 항공비, 레스토랑에서 지출된 외식비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놀이공원 등에서 지출하는 오락비, 접대비도 포함되고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벤트 같은 데서 발생되는 비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정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 가운데 향후 어떤 안들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애독자라고 밝히시고 로드 아일랜드에서 작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신다고 소개하신 애독자께서 이번 팬데믹으로 너무 막막하고 힘든 처지였었는데 본 채널 영상에서 제공한 정보와 아이디어들로 인해서 다행히도 이번 팬데믹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담은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으로 좋은 일 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동참하시고 싶다면서 $1,000의 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부하신 분께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계시다는 저희 한인 동포분의 서신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신데, 그리고 이러저런 일로 지출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자신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한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주신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금액은 기부하신 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난번 제가 기부했던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 전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차제 그동안 다양한 선물을 보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